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진학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박사과정 1학기 차인 조은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진 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지진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기초적인 처리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공개되어 있는 지진 데이터 기반 홈페이지인 아이리스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최근 발생한 규모 6.0 이상의 5,000개 지진을 전 세계에 플랫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아이리스 DMC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공유 중인 스테이션 위치들을 전부 표시해 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료들은 그냥 웹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서버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느리지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자료가 각각 있으면은 뜨고 없으면 0으로 해서 안 받고 넘어가는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나면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걸 받게 되는데요. 파일 받은 다음에 세기라는 지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진 파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파형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도 세고 아직 뭐 여러 가지 필터링이나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진원과 관측소의 거리에 따라서 파형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파형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 경우는 이제 가까이서 났고 깔끔한 지진 소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기상청에서 공유해준 데이터 소스인데요. 지진 자료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지진 발생 시간을 찍고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재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P파와 S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의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 점을 찾거나 이럴 때는 이제 P파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S파가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값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AI 같은 걸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하는 과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P파가 들어오는 점을 확인을 해서 일일이 P파와 S파를 찍어주게 됩니다.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처리된 이벤트들이랑 관측소들을 뭐 연구에서 사용을 할 것들만 모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 때는 잘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GMT라고 제너릭 매핑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스테이션들 표기를 할 때 삼각형으로 많이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표기하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연구에 따라서 지도를 그리는 방식도 달라지긴 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5.5 이상의 지진들만 또 이렇게 모아두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기초 작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석박 통합과정에 입학한 권민석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저희가 지진8을 이제 기록을 한 데이터를 받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보고 싶은 지진에 대한 정보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음, 예를 들면 교통수단 같은 그런 소음이라든가 혹은 파도라든가 사람들이 걷는 발자국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이 섞여 있어요. 또한 그 지진계 자체도 이제
고르게 이제 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는 잘 받고 어떤 신호는 못 받고 이런 되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진계 파형을 얻게 되면 바로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 말씀했듯이 지진 파형을 읽을 때는 주로 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섹을 이용해서 뭐 지진 파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모양이 되게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지진 파형 사진은 되게 일자로 고르게 돼 있고 피크가 없는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마치 여기 뱀처럼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신호가 몰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나눠져 있고 되게 어지럽게 돼 있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잡음이 섞여 있고 또 동시에 지진계 자체도 신호를 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진계가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 잡음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를 제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되게 고르고 꼭 피크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피크가 있고 피크가 없는 것은 명확하게 피크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만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게 전처리를 하기 전,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신호만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신호들이 섞여 있어요. 이 신호들을 구별해주는 물리량이 주파수 프리퀀시라는 건데요. 이 프리퀀시 주파수에 따라서 각 파동이 얼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파동 때서는 에너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이라고 하는데, 그 PSD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각 진동수별로 이 지진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진도수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회색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잡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관측하는 지진파의 이 PSD를 그렸을 때, 그리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데서의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PSD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관측한 지형은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보기 어려운지 혹은 잘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진 파형을 단순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먼저 기계가 만들어내는 잡음을 없애주고 또 소음이라든가 교통수단 이런 잡음까지 없애주는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후에 설명한 AI와 같이 다른 방향에서도 활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진학 연구실 석사과정 정윤선입니다. 저는 지진을 감지하고 감지된 지진의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진파 자료를 받고 그 받은 자료는 연속 파형 자료예요. 그래서 길면은 몇 년, 짧으면은 하루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신호를 먼저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지진 감지 프로그램은 EQT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최근에 핫한 AI 방법을 사용해서 연속 파형으로부터 지진 신호를 감지하는 연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지진 파형 자료를 프로그램이 잘 읽을 수 있게 그 형식을 변환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측소 이름이고 사용한 관측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진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총 대략 조밀하게 설치된 한 50개 정도의 관측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읽은 파형 자료로부터 지진 파일을 잘 검증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지진 신호로 보이는 것들을 잘 감지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예시로 다 돌아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연속 파형 자료로부터 지진 신호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지진 신호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피파의 도달 시간이라고 측정한 계산한 부분이고, 이 빨간색 보라색깔 선은 S파의 도달 시간이라고 검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리는 수많은 지진 자료로부터 지진 데이터라고 생각되는 파형 자료와 그리고 지진파 자료가 아닌 그냥 노이즈 자료라고 생각되는 파형 자료들을 넣어서 그걸로 트레이닝을 시켜준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지진파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검출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관측소별로 지진에 도달하는 그 피크 모양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들이 검출이 될 텐데, 그 여러 신호들을 다른 관측소들로부터 관측된 신호들과 잘 조합을 해서 같은 이벤트라고 해당되는 애들을 묶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관측소들의 그 결과 파일들을 읽어들여서 같은 지진들로 보이는 애들을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이벤트들이 검출이 되는데요. 그 검출된 이벤트들의 P파와 S파 도달 시간 자료를 읽어들여서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지진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속도 모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한 속도 모델을 사용해서 이론적으로 각 지진파의 도달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시간과 실제 관측한 시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인버전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그 차이가 작도록 하는 위치와 그때의 시간을 진원과 진원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지진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진 위치 결정 연구에서는 주로 1차원 속도 모델을 가정하고 지진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1차원 속도 모델이라는 것은 깊이에 따라서만 속도 값이 변화하도록 해서 모든 한 깊이가 같으면 수평적으로는 같은 속도를 갖도록 가정을 해서 위치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지구의 매질은 수평적으로 같은 속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속도값도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속도 구조 모델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원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점들이 진원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거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경도 깊이, 그리고 깊이, 위도에 따른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의 위치를 3차원 속도 구조 모델을 사용해서 결정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1차원 속도 모델을 사용해서 결정한 위치이고요. 이거는 3차원 속도 구조 모델을 가정해서 결정한 위치입니다. 미세하게 특히 깊이에서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결과이고요. 이걸 통해서 속도 모델이 진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